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이고 남편은 41살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방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족이 왜 이사까지 했는지 글을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나 되었네요.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서로 맞벌이를 하다 보니 얼굴 볼 시간도 거의 없어요. 저는 야간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하죠.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주말에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혼자 버는 거랑 둘이 버는 게 같나요? 생활 자체가 틀려지는데요. 저도 원래 주간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야간 일이 돈이 좀 더 되다 보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몸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시댁이 저희 집이랑 가까운 편이라 주간 일을 할 때 시어머니께서 자주 찾아오시는 것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야간으로 옮긴 이유도 있긴 하네요. 주간 일을 할 때는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면서 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주었어요. 온화한 성격은 아니셔서 말에 가시가 많이 있거든요. 남편도 이런 상황 모르는 게 아니라서 제가 야간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라는 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주말에는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서 거의 오지 않는데 언제부턴가 평일에 오지 못하니까 주말로 변경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어떻게 된 게 전화 한 통 없니? 주말이면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주말에 놀러 온다든지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이쁘고 좋아. 그리고 네가 야간 일 한다고 해서 낮에는 자야 되는 시간이라 내가 정말 많이 배려하고 안 오는 건데 그만큼 너도 시애미한테 신경 써줬으면 좋겠구나. 가까이 살면서 주말에도 찾아오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와야 하니? 엄마, 온다면 온다고 연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희가 얼마나 난감한 줄 아세요? 그리고 저희도 쉴 땐 쉬어줘야 또 일을 하죠. 엄마는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없잖아요. 아빠는 오늘 친구분들이랑 배 타러 가셨어요. 좀 따라가기라도 하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저희 집 오는 거잖아요. 주말에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건 배려가 아니죠. 요즘에 몸도 별로 좋지 않아 제가 일도 그만두라고 하는 판국에 엄마까지 스트레스 주시면 저도 정말 힘들어요. 남편도 그동안 참고 있던 속마음이 터지고 말았고 어머님께 상처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먹으면 아기가 된다더니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전화도 해주고 주말에도 피곤한 몸 이끌고 시댁에 가지만 한 번이라도 걸으면 전화 안 했다고 안 온다고 저런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서운하긴 하죠. 그래도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하고 있네요. 어머님께서는 주말 내내 저희와 함께 있으면서 두 발 편히 뻗고 있을 수 없게 만드셔서 정말 난감했어요. 남편이 말한들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계속해서 오셔서는 못살게 구셨고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와도 받지 않았죠.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다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죠. 계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자궁 내막증 4기,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하시는 게 달라졌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기적이라곤 있을 수 없냐고 물어보니 거의 희박하지만 만약 임신이 돼도 유산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된 일들로 인해 기적을 바라기에도 힘들다며 어려울 거라는 얘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시도했고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님께서 완전 포기하셨죠. 평생 자기 손에 손주 하나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 떠나게 생겼다며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셨습니다. 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머님을 피하게 되었죠. 주말에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자다가도 갑자기 제 귀에 어머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아버렸네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임신이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소리를 지르며 하늘에 감사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고맙다고요. 병원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기적을 뚫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선 아들이면 정말 좋지만 딸이라도 상관없다며 처음 결혼했을 당시 그때 저에게 대해주신 것처럼 정말 잘해주셨어요.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하게 되었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아기집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에 무리 가지 않게 최대한 푹 쉬라는 당부의 말에 저는 회사에도 상황을 잘 설명한 후 아기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게끔 최대한 편하게 지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희망이가 보고 싶었는지 매일같이 찾아오셨고 말은 편히 쉬라고 하지만 방에 누워있는데도 거실에서 이것저것 하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도저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신경이 밖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렇게 매일 찾아오시면 제가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주말에만 잠깐 오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있어야 네가 편히 쉴 수 있는 거야. 내가 집안일 다 해주고 있잖니. 그리고 네가 아기가 자리 잡힐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짐까지 싸왔다. 나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 그냥 출산하기 전까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도 생각 좀 해봐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어머님 마음 잘 알고 있고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탁이에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고 주말에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이 좀 짧은 것 같네. 너 편한 게 우선이지. 네가 연락할 때까지 안 올 테니까 주말에는 연락 줄 수 있는 거지? 걱정도 되고 네가 쉽게 임신이 되는 몸도 아니잖니. 이시애미도 희망이가 잘 컸으면 하는 바람에 하는 행동이었다. 어머님께서 표정이 썩 좋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 의견 존중해 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어머님께서도 상당히 조심하셨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살짝 갈색 혈이 비치기 시작해 불안한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고산 안자일 확률이 크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이런 경우 수정이 되는 시점부터 잘못된 경우라며 일주일 후에 다시 초음파를 보고 그때 만약 태아가 안 보이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인생의 희망이었던 아이가 없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네요. 집에 걸어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한 방구석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저를 보곤 많이 놀랐는지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제 입으로 차마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걱정되는 마음에 저를 안아주었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상황을 듣게 되면서 남편도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취를 하고 눈이 감기는 순간 마지막으로 희망의 이름을 가슴속으로 불러보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제가 눈을 뜨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가족들 얼굴 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으며 남편과 엄마, 아빠, 아버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임신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음에도 분명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좋은 말만 해주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임신했다고 유세 떨더니 결국 유산이냐? 그럴 거면 말도 꺼내지 마라. 사람 들뜨게 해놓고 이게 뭐냐? 좋다 말았네. 뭘 아직까지 누워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지. 애도 없는데 돈이나 벌어야 하지 않겠어? 뭐해? 안 일어나고. 사부인,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우리 딸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막 수술 끝나서 마취도 안 풀렸는데 명주 마음 헤아려주지 못할 망정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나이 먹고 인성에 문제 생기셨나?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딱 알겠네요.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 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늙어 죽으란 소리요?
양심이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가 어머님 머리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순식간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어머님께서 자기 아들 이제 그만 놔달라며 이혼해달라고 산부인과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이셨네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뭐라도 해야 아픈 기억을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 충분히 쉬고 오라고 걱정했지만 오히려 잡생각만 많아질 것 같아 그냥 일했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선 점점 더 저를 막대하셨고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자고 있는데 그 꼴도 보기 싫으셨는지 현관 비밀번호 바꿨다고 쉬지 않고 초인종 누르셨습니다. 결국 다시 예전 비밀번호로 바꾸게 되었고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남편과 이혼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잠도 못 자게 괴롭히셨어요. 집안일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길게는 일주일 내내 저희 집에 계시다가 가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이 들어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도 어머님께 강력하게 얘기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도 다투면서 집안이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는 모두 제 탓이라며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이사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면서 남편이 이사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어머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절대 안 된다고 난리치셨습니다. 어머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과 함께 주말에 여행 가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 새벽같이 밖으로 나갔고 그걸 눈치챈 어머님께서 금요일 미리 저희 집에 들어오셨죠. 그래도 어머님이 주무시는 시간에 저희는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난리가 났죠. 자기 빼놓고 여행 갔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치셨고 결국 남편은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인연 끊겠다는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현관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말 좋게 좋게 모든 걸 풀어나가려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 제가 우울증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하니 남편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한바탕 한 후 몇 달 동안 조용했고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도 시댁과 한참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 가길 마음먹었는지 주말에 저와 함께 집을 알아보았고 숨 막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먼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거든요. 좀 쉬고 싶기도 했었고 남편도 계속해서 그만두길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몸이 으슬으슬하고 미열도 있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주기가 오지 않아 날짜를 보게 되었고 한참이 지난 상태여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 다시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소식은 2번째 임신이 되었다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기집이 만들어진 초음파를 보면서 너무나 반갑고 뜻하지 않았던 날에 찾아온 아기가 이번만큼은 제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집에 오는 내내 기도했어요. 하늘이 주신 2번째 선물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고 완전히 자리가 잡힐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과거의 일처럼 될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괜히 모두가 들떠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지금도 엄청 심한 어머님의 히스테리는 더 심해져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좀 더 침착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행히 일도 그만둔 상태라 아기가 스트레스 안 받고 커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어머님께서도 남편과 크게 한번 다툰 이후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셔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주 동안 입덧도 없었고 저 혼자 산부인과 다니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배도 점점 불러오고 있어서 더 이상 숨기기도 힘들고 빨리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산부인과에서는 안정을 취하며 최대한 푹 쉬길 권장했고 좀 더 지켜보고 약을 처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에서 배를 만지며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 남편이 온 것 같아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눈만 감고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뭘 하는지 한참을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안방 문을 확 열면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자기 아들은 밖에서 빽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이불 속에 누워서 나와보지도 않는다며 욕창 생기게 했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얼음물을 제 머리 위로 끼얹어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고 얼음물로 인해 온몸이 경직이 되면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들어올 거라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라 몸에 이상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배에 통증이 오자 웅크리고 있는데 지금 쇼하냐? 하여간 너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얼음물 더 부어줄까? 정신 차리고 빨리 일어나지 못해? 이불은 왜 감싸고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이거 뭐야? 아직까지도 초음파 사진 보며 유산한 아기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한심하다 한심해. 배고프니까 빨리 밥이나 차려. 내가 오늘 중대한 얘기를 좀 해야 쓰겄다. 내가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이 시애미 케어 좀 해라. 요즘 아주 잘 먹나 봐.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게 때깔이 좋아졌네. 시애미 한동안 집에 안 왔다고 살판 났지? 살도 많이 올라왔다. 뭐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독서를 퍼부으셨고 저는 배가 너무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크게 놀랐는지 진정이 되지 않고 점점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고 뒤이어 남편이 퇴근하고 안방에서 벌어진 상황을 목격하자 저를 부르며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저는 뱃속에 아기가 있다며 다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했고 남편도 놀라고 시어머니께선 얼굴이 창백해지셔서는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다시 줍더니 따라 나오려고 하자 남편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따라오지 말라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네요. 그리고 남편은 빠르게 산부인과로 저를 데려다 주었고 원장님께서 저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길 원했고 초음파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원장님께선 아기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병실에 있기로 원장님과 얘기한 후 남편에게 두 번째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내 인생에 아마 아기는 없을 것 같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갔어요. 다 이해한다며 저와 아기가 무사했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잡아주며 기도해 주었네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후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고 분명 시어머니 집에 계실 것 같아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거실 소파에 어머님께서 앉아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처음 임신했을 때처럼 밝은 미소로 뱃속에 아기 잘 있냐면서 저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뭐라디? 우리 아기 뱃속에서 잘 크고 있는 거지? 초음파 사진 보니까 아주 잘 크고 있는 것 같더구만. 이번엔 확실한가 봐. 아주 잘 됐다. 잘 됐어. 이번엔 어떻게 또 임신이 된 거니? 진작 얘기하지. 왜 이제야 알게 한 거야? 내가 알았으면 얼음물 안 뿌렸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 이제는 참기 힘들고 이 아기 평생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행동 때문에 뱃속에서 잘 크고 있던 아기 놓칠 뻔했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확확 바뀌나요?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제발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께선 아기 볼 자격이 없으세요. 그리고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여보, 나 배가 점점 아파지는 것 같아. 어머님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럼 살펴 들어가세요. 남편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얼음물을 끼얹었다는 말을 듣게 된 순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쳐다봤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뱃속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고소 안 한 것만이라도 다행인 줄 알라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얼굴 볼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더니 찬물을 확 끼얹으며 어머님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곧 있으면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된 만삭 엄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과거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행동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얼음물을 끼얹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시간 동안 저도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결혼한 며느리인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건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께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불임이었던 제가 모든 걸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불임이라고 저를 막대하신 어머님의 잘못인가요?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을 용서해주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성자가 아니거든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상처받으면 눈물 흘릴 줄 알고 가슴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선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 좋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연륜이 많으신 분들께서 지혜도 많으실 테니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